14장 224년 10월 15일 2시 3분 토머스는 나그룹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서 호기심이 일었다. 그 말을 하는 뉴트의 얼굴에 이상하게 그늘이 졌고 그의 친구인 알비와 민호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보였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더 흥미가 생겼다. 뉴트는 나머지 아이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지하층 복도를 걸어가 아무 표시도 없는 작은 문 앞에 이르렀다. 토머스의 허리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 문에는 걸쇠와 맹꽁이 자물쇠가 붙어 있었지만 온통 주황색으로 녹이 쓴 자물쇠는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 이 구역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았다. 뉴트는 허리를 굽히고 작은 문을 열더니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토머스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알비가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우리한테는 의식 같은 거야. 테리사가 같이 들으려고 다가왔다. 알비는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뉴트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여기 오곤 해. 사학이 뉴트의 여동생을 저쪽에 살게 해놨거든. 우리도 몇 달 전에 안 건데 뉴트가 동생을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면 순순히 따라가 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골치 아파져. 그런 거 있잖아. 가족. 우리들 대부분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것 말이야. 어서 가자. 가는 길은 먼지 투성이었다. 그들은 사다리를 올라갔고 토머스의 엉덩이가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아 터진 더러운 통로를 지나갔다. 민호는 그 통로가 수년 전에 만들어진 은밀한 비상탈출로라고 생각했다. 아니, 비상탈출로라고 했다. 사학이 차지하기 전까지 이 건물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지저분한 창문들이 점점이 박힌 다락 같은 곳이었다. 창문 너머는 침대들이 가득 들어찬 거대한 생활관이었다. 침대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토머스는 눈에 힘을 주고 침대들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훑어보았다. 머리카락 길이도 그렇고 어둑한 조명에 비친 얼굴들을 보더라도 그 방에 남자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토머스와 테리사가 혼자 쓰는 방과는 너무 달랐다. 알비가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를 가그룹이라고 불러. 저희들은 나그룹이야. 가그룹은 테리사만 빼고 전부 남자고 나그룹은 에어리스만 빼고 전부 여자야.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두 그룹을 따로 지내게 하는 게 성별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누가 알겠어? 너희도 저런 곳에서 살아? 테리사의 물음에 민호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나 그룹으로 옮길까봐 누구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고 싶어지네. 왜 우리만? 토머스는 말끝을 흐렸다. 질문이 너무 노골적이어서였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것 자랑삼아 떠벌리는 듯이 들릴 것 같았다. 알비가 물었다. 왜 너희만 특별 취급을 받느냐고? 우리도 너희를 만나서 그걸 알아내고 싶었어. 너희가 우리보다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테리사는 멍하게 말했지만 토머스는 그녀가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뇌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요동치는지 궁금했다. 토머스는 뉴트를 바라보았다. 뉴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홀로 서서 말없이 창문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다. 토머스는 뉴트 옆으로 다가갔다. 뭘 보고 있어? 토머스는 알면서 굳이 물었다. 뉴트가 훌쩍거렸다. 그제야 토머스는 뉴트가 울고 있음을 알았다. 뉴트가 검지를 유리창에 대고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쟤 보여? 맨 끝줄. 왼쪽에서 세 번째 침대에 있는 애. 두 팔로 베개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누운 소녀가 보였다. 소녀의 짙은색 머리카락이 담요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다. 보여? 내 동생이야? 뉴트는 놀란 눈으로 토머스를 쳐다보았다. 맞아, 이름은 리지야. 뉴트는 고개를 푹 숙여 창문에 기댄 채 한참 말이 없었다. 예전 이름이야. 그들은 우리 모두를 새 이름으로 세뇌시킨 줄 알겠지만 난 동생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아. 그들이 네 동생 이름을 뭘로 바꿨는데? 토머스의 물음에 뉴트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소냐. 말이 돼? 그들이 내 동생 이름을 소냐로 바꿨어. 뉴트는 기침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뉴트의 두 눈이 눈물에 젖어 반짝였다. 사학은 진짜 야비해. 동생을 못 보게 할까봐 난 이름을 잊어버린 척 해야 했어. 안 그러면 그들이 내게 벌을 줄 테니까. 토머스는 가슴이 먹먹했다. 랜들에게 고문당한 후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사학이라는 단체에 대한 분노였다. 여기서 있는
이 소녀는 여동생을 겨우 몇십 보 앞에 두고 아는 척도 할 수 없었다. 뉴트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 내 진짜 이름을 포기했어. 아마 내가 마지막까지 저항한 아이들 중 하나일 거야. 하지만 동생 이름만은 절대 아니죠. 차라리 날 죽이는 게 빠를걸? 유감이야. 토머스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달리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를 생각하면 심장이 아렸다. 만약 엄마가 저 아래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당장 유리창을 박살내고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뉴티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남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를 딱히 창피해하진 않는 듯 했다. 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토미. 바깥 세상은 지옥이 됐는데 이 아니라고 다를 이유가 있겠어? 적어도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생을 볼 수 있으니 됐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이들 중에는 나처럼 이렇게 볼 수라도 있다면 자기 팔이라도 잘라주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걸. 뭐 다 그런 거지. 뉴트는 몇 년 알고 지낸 친구에게 말하듯 속내를 털어놓았다. 테리사가 토머스 뒤로 다가와 그의 등에 기대며 물었다. 괜찮아? 응. 뉴트가 저 아래 있는 자기 동생을 보여주고 있었어. 그때 알비가 말했다. 오늘 밤엔 이 이상 우리의 운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겠어. 가서 눈 좀 붙이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어때? 다들 동의했다. 돌아가는 내내 아이들 사이에 울적한 침묵이 감돌았다. 여기로 올 때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길게 느껴졌다. 토머스는 그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무사히 방 앞에 다다른 토머스는 복도에 누가 나타날까 걱정되어 얼른 테리사에게 잘 자라는 말을 한 후 방으로 들어왔다.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 그날 온갖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잠에 빠져들었다. 짧은 수면 시간 동안 뉴트와 소녀에 대한, 아니 뉴트와 리지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 토머스는 며칠 밤낮을 온갖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운을 소진해가며 정신없이 보냈다. 밤마다 서너 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는 두개골을 파고드는 단검 같았고 수업을 받고 길고 긴 낮 동안 끝없이 두통이 밀려왔다. 페이지 박사나 레빗 박사, 교사들 중 누군가가 토머스가 즐기는 밤모험을 언급하거나 무장한 사학 경비원이 갑자기 들이닥쳐 토머스를 감방으로 끌고 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토머스는 각오를 하고 기다렸으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모험을 나선 날 밤, 토머스와 아이들은 어느 커다란 실험실에서 대형 통들을 발견했다. 악취와 함께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액체가 담긴 그 통은 좋기 20개가 넘었다. 한밤중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형 반지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괴상한 대형 통 사이를 돌아다니며 온갖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었다. 역겨운 액체의 표면 위로 올라온 커다란 물고기 혹은 촉수 같은 것이 수증기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 장소에 몇 달째 계속 와봤다는 뉴트도 당황한 뉴트였다. 세 번째 날 밤 행정실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근무 시간이 끝난 후 행정실에서 뭉구적거리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남자와 여자를 목격했다. 민호는 뛰쳐나가 저 불쌍한 커플을 깜짝 놀라게 하자고 했지만 알비가 그를 뜯어 말렸다. 토머스는 속으로 민호를 응원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날 밤에도 새로운 모험이 넘쳐났다. 토머스가 들어본 적도 없는 온갖 실험실, 대형 식당, 큼지막한 스포츠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느 병실에는 마스크처럼 생긴 복잡한 장치들이 침대마다 달려있고 온갖 종류의 모니터 장비에 연결된 튜브와 전선들이 거대 거미의 다리처럼 늘어져 있었다. 토머스는 병실에 좀 더 머물면서 무엇에 쓰이는 장치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알빌은 서둘러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토머스는 허둥지둥하면서 이마에 땀까지 흘리는 알비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뭔가가 그의 신경을 몹시 곤두서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쨌든 모험은 재미있었고 짜릿했고 무서웠고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사학에게 끌려온 후 몇 년 동안 토머스는 지금처럼 활기를 느낀 적이 없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신뢰가 쌓여가는 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 신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애초에 불려나온 목적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정이 쑥쑥 자랐다. 알비, 미노, 뉴트, 테리사, 토머스에게는 친구들이 생겼다.